실질적으로 다시 봅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이게 물권으로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사실은 잘 이용하지 않아요. 왜 이용하지 않을까? 보면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내 땅을 남에게 빌려줄 때 물권으로 빌려준다는 것은 물권자가 힘이 강해요. 그리고 이게 지상권은 나중에 볼 건데 존속기간이 30년, 15년, 5년 동안 빌려줘야 돼요. 그럼 내 땅인데 30년, 15년, 5년 빌려주면 내가 어떻게 되겠? 저세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실무상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럼 물권으로 안 빌려, 대부분 임대차로 갑니다. 채권으로 빌려줍니다. 채권으로. 그럼 채권으로 빌려주면, 임대차로 빌려주면 이 땅주인이 힘이 강하거든. 내 땅을 빌려줄 때 내가 힘이 강하게 빌려줘야지 약하게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 임대차로 가는 거예요. 임대차로. 그러면 지금 이제 지상권인데 이 지상권은 사실은 이용을 하지 않아 땅 주인이 안 믿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단 이런 것들은 있어요. 지상권이라는 거는 개념이 갑이라는 사람 땅이 있다. 땅이라고 이렇게 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땅 좀 빌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니까 그 땅에다가 건물 지으려고, 공작물 지으려고, 철탑 지으려고,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땅에다가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땅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고, 요거는 이 땅 빌려 쓰는 사람을 지상권자라고 하고요. 땅 주인은 지상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지상권 설정자하고 설정 계약을 해요. 설정 계약을 해. 계약한다는 것은 물권행위하고 플러스 등기까지 해야 돼요. 등기해줘야 돼요. 근데 건물, 공작물, 수목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 땅 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물권으로 안 해주고 임대차로 빌려주는 거예요. 대부분 임대차로 갑니다. 지상권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활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활용 가치가 있는 게 구분지상권 같은 거는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뭐냐면 내 땅이 있는데 이 지하로 지하철이 뚫리고 한전에서 이렇게 전선 줄이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한전에서는 지상 10m에서 20m 사이만 구분해서 빌린다는 얘기죠. 또 지하철 공사는 지하 10m에서 30m 사이만 구분해서 빌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구분지상권 이용하죠. 근데 구분지상권은 건물, 공작물은 가능하지만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요건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담보지상권은 뭐냐면 이거는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 즉 은행에다가 1억을 굽어 융자를 받아. 융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는 이 땅에 저당권 설정해 주죠. 근저당 설정하면서 여기다가 건물을 짓지 못하게 지상권도 같이 요구합니다. 지상권도 같이 요구해요. 100%. 내가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꿀 때는 은행에서는 반드시 등기부에 이 은행이 저당권자면서 지상권자가 등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무 나가서 나중에 공인주에 따가지고 땅 거래할 때 뭐 저축은행이든 또 신한은행이든 금융권자가 돈을 구워줄 때 지상권도 같이 되어 있어요. 이 지상권이 뭐냐면 담보지상권이라고 해요. 이 지상권은 그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지상권은 많이 활용됩니다. 건물 못 짓게 하려고. 그럴 때 이 갑이 돈을 다 갚아버리면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되죠. 저당권은 소멸하죠. 이때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판례가.
이건 기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요 지상권은 거의 이용이 안 됩니다. 근데 시험용이죠, 사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 실무에서는 구분지상권, 담보지상권 많이 활용됩니다. 이해가죠? 그럼 여기에 지상권을 자, 볼 거예요. 지상권. 그래서 여기 개념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은 첫째,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취득은 어떻게 하느냐? 취득은. 이것도 아까 법률행위로 취득하고, 법률행위로 취득한다면 뭐까지 해야 되죠? 설정 계약하고 뭐 해야 돼요? 등기하죠. 근데 법률 규정으로 취득할 수 있죠? 법률 규정으로.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데는 등기할 필요 없죠? 요게 지금 이제 법정지상권 개념하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개념이 나옵니다. 법정지상권. 그래서 요거 법률 규정에 취득하는 거. 이 법정지상권은 305조라는 조문, 366조라는 법에서 지상권을 취득하고 이거는 판례가 인정합니다. 판례가 인정한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경매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례 나온다면 요 부분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첫째 법정지상권, 특히 366조 법정지상권 요거는 자, 첫째 이게 법정지상권입니다.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동일 소유입니다. 그러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가 등기 없이도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법정지상권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토지 건물이 있을 때 토지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어.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 토지 다 갑거죠. 동일 소유죠. 근데 요게 경매가 들어갔어. 임의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가 들어갔어. 병이 이렇게 건물만 소유권 취득했어. 그럴 때 토지 소유자 갑이 철거해. 그러면 철거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사유경제적 손실이죠. 손실이니 이때 건물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등기가 없더라도 나 철거 못해 라고 법에서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등기 없이도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철거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게 법정지상권이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처분 당시에 토지 건물 동일 소유해야 돼요. 세 번째 철거 특약이 없어야 돼요. 철거 특약이 없을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가 등기 없이도 땅 이용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럴 때 요 둘 중 하나입니다. 토지나 둘 중 일개가 토지 건물 둘 중 하나가 을한테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어. 매매로 팔았어. 증여로 팔았어. 강제경로 팔렸어. 그럴 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해. 그러면 철거 못해라고 살 수 없는데 이럴 때는 우리 판례가 요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 없이도 건물주인은 땅 이용권이 당연히 인정되니까 철거 못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철거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철거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은 이렇게 처분, 매매 기타 원인으로 처분됩니다. 그리고 철거 특약이 없을 때 이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땅 이용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정지상권은 법에서 인정하는 지상권이에요. 법에서 인정하는 지상권. 그래서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여기 설정 당시입니다.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대지 사건이 있어. 몇 개 나대지 사건이 있어요. 나대지 사건은 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갑이 건물 지었어요. 이렇게. 근데 갑 거죠. 근데 경매 들어갔어. 경락받았어. 토지 경락받았어요. 갑한테 철거해. 그럼 철거 못해. 라고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으니, 자, 철거 못해라고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철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나중에 건물 들어왔다면 경매가 들어갔을 때 철거 당합니다. 나대지 사건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두 번째, 만약에 여기에 두 번째는 단독저당 사건이 하나 있어요. 단독저당 사건은 세 번째 공동저당 사건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시험 문제 나온 것들이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렇게 저당권 설정했고 이때 당시에 설정 당시에 건물도 있었어요. 자, 토지 건물 갑 소유자인데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도 있고 건물 토지 다 갑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런데 이걸 헐어버렸어. 헐어버리고 이게 목조 건물이단 말이에요. 목조 건물인데 요게 헐고 콘크리트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헐고 콘크리트 건물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경매에 들어간 거야. 경매에 들어가서 경락받았으니 철거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자, 철거 못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구건물 기준으로. 구건물이 목조면은 15년. 이거는 나중에 존속기간이 30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요거는 15년 동안 쉽게 말하면 구건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에 했을 때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했을 때 토지를 경락받은 사람은 철거해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구건물 기준으로 철거 못해라고 법정지상권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동저당은 이렇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을이란 사람이 토지에도 저당권 설정하고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은 공동저당이야. 그럴 때 이 사람이 건물을 헐어버립니다. 헐어버리면 건물에 저당권 없죠. 건물을 헐어버리니까.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만 있죠. 토지의 저당권이 있으니까 나대지와 비슷하죠. 그리고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신축했어요. 이렇게 신축하고 나중에 토지만 저당권의 경매가 들어가서 경락받은 사람이 신건물을 철거해. 그러면 철거 못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대지와 비슷하니까 철거해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자, 나대지나 공동저당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대지 어쩌고저쩌고 하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동저당 그랬을 때 철거하고 어쩌고저쩌고 설정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근데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고 나중에 신축했다. 그러면 이때는 구건물 기준으로 가능하다.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는 기타 원인인데 이 기타 원인이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도 가능하고 우리가 이거는 경매는 의무경매라고 그랬죠. 강제경매도 가능합니다. 강제경매라는 것은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돈을 1억을 구워주고 돈 안 주니까 판결받아서 압류해서 경매 들어가면 강제경매를 하고 저당권이나 전세권으로 바로 경매 들어갈 때는 의무경매라고 합니다. 요거는 강제경매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유물이 분할을 했어요. 공유물이 분할을 해서 소유자가 달라질 때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그래서 공법상 환지처분 있죠. 환지처분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때는 관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환매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을 나중에 건물 지어서 팔더라도 요거는 관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환자가 들어가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환자가 들어가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모두 사건이라고 해서 요거는 자, 시험 문제 가끔 나오니까 모두 사건이고 모두 사건은 뭐냐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지었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모두 팔았어. 토지 건물을 모두 팔았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이 등기를 했어요. 토지는 등기를 했어. 토지는 등기했는데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어. 건물은 을이 등기하지 않았어.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을은 사실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죠? 소유자는 누구야? 여전히 갑이죠. 갑은 등기하지 않아도 원시 취득하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를 담보로 저당권 설정해서 경매 들어가서 요 병이 자 토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을을 상대로 야 건물 철거해 라고 해요. 그러면 철거 못해라고 하면 법정지상권 주장해야 되죠. 법정지상권 주장하려면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해야죠. 예? 근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는 넘어왔으니까 을 거지만 건물은 법률상 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거 못해로 법정지상권 주장하지 못하니까 철거 당합니다.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가 아니니까. 아셨죠? 근데 이 사람이 갑이라도 열통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봐라. 요거를 나눠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소유인데 요 등기 이 건물들은 미등기든 무허가 건물이든 아무 상관없거든요. 무허가 건물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갑소유죠. 그죠? 그런데 모두 팔았는데 토지만 넘어왔죠. 둘 중 하나 넘어왔잖아. 토지만 넘어왔죠. 그러니까 갑한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하고 그걸 이전 등기 받으면 철거당하지 않죠. 그렇게 주장한 거야. 그런데 대법원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야 갑이 팔아버렸는데 두 개 팔아버렸는데 갑이 그 땅 이용권이 사실상 인정할 실익이 없죠. 팔아버렸으니 이 사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할 실익이 없고 그걸 이전받을 등기 실익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철거하라 이거지. 철거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두 사건에서는 만약에 미등기 건물과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법정지상권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모두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안 되는 거 나대지의 법정지상권 인정 안 돼요. 나대지 건물이 없으니까 공동저당에 철거하고 인정 안 돼요. 단독저당은 되죠. 예? 그 다음에 자 여기 환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모두 사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요거 자 교재 봅시다. 교재 뭐 몇 가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교재를 보면서 지상권입니다.
279조입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지상권이란 지상권자가 타인의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지료는 요소가 아닙니다. 지료는 지급하란 말이 없죠. 지료는 요소가 아닙니다. 유상, 무상 가능하죠. 오른쪽에 판례 첫 번째 보세요. 지상권의 부종성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근저당 등 담보 설정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의권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 설치되는 등으로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 설정해서 지상권이죠. 이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고 쓰세요. 아까 담보지상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한번 담보지상권인데 근데 그 담보지상권이 설정됐으면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돈을 다 갚아버리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 그 지상권도 피담보채권의 부종에서 소멸한다는 거죠. 아까 요거 담보지상권에서 1억을 갚으면 저당권 소멸하고 지상권 소멸한다 그랬죠? 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지료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특약으로 지료 약정할 수 있고 약정 후에는 지료 지급 의무가 있고 2년 이상 연체했을 때는 소멸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87조도 강행규정이라고 쓰세요. 강행규정. 그래서 2년 이상, 2년이 시험 문제 한번 나왔고 1년 6개월로 나왔습니다. 틀리죠?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존속기간 보세요. 존속기간도 거기 견고한 건물 수목 소유 목적이라면 30년입니다. 30년. 그 다음에 견고하지 않는 건물 소유 목적이라면 15년. 공작물 소유 목적은 5년이죠. 30년, 15년, 5년 무조건 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아까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이거는 사실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수목을 심었어. 공작물을 설치했어요. 그럴 때 첫째, 기간이 만료가 돼요. 기간이 만료가 되고 두 번째, 목적물이 현존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한 번 더 합시다. 갱신 청구를 한 거예요. 갱신 청구 연장합시다. 갱신 청구에. 그러면 오케이 하면 그게 연장이 돼요. 근데 거절해. 거절하면은 세 번째 지상권자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매수해 주세요. 그러면 사가세요. 그러면 사가야 된다. 이해가죠? 사가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지상권 토지 주인이 쓸데없는 건물도 사가게 되죠. 그죠? 무조건 사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게 갱신 청구 거절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어서 사가야 되고 거절 못합니다.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가로 1번에 283조도 강행규정이라고 썼어요. 강행규정. 강행규정이 거절 못합니다. 283조 지상권이 소멸했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합니다.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갱신. 그런데 지상권 설정자라 갱신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격으로 공작물, 전항후, 공작물 등이나 수목을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권은 밑줄이고 형성권이라고 쓰세요. 형성권이니까 거절 못하니까 사가야 됩니다. 형성권.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보세요. 지상권자가 2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소멸 청구 당합니다. 그때는 지상권자 소유 공작물이 있다 하더라도 사가세요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이게 기간 만료로 소멸해야 되지 2년간 지료를 안 내서 지상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하니까 사가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간이 만료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양가로 3번에 지상권, 양도, 담보, 금지 특약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함으로 무효다. 그래서 289조가 있죠. 거기에 강행규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상권자야, 너만 사용하고 이 지상권을 양도하지 마라, 임대하지 마라. 특약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니까 특약은 무효란 얘기입니다. 특약은 무효요. 그래서 거기 지상권자의 처분금지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그러나 양가로 4번 지상권자는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 밑에다가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어요. 필요비 X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Q 두 번째 문제 보세요. Q 두 번째 문제 기출인데 지상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지료지급은 지상권 성립 요건이 아니다. 맞죠? 2번 지상권에 의해서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죠. 왜? 권한이 있잖아요. 지상권자가 권한이 있죠? 부합되지 않아요.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없다가 틀렸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양도할 수 있잖아요. 양도금지 특약도 무효잖아요. 지상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없다를 있다로 고쳐야 돼요.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목은 안 되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 설정, 이게 지상권은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랬죠.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 소멸하면 지당권도 소멸하죠.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나옵니다. 이 법정지상권은 금방 하나 했어요. 거기 의 보세요. 의 보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 저당권 실행, 강제 경매로 가는 거는 이제 관법입니다. 저당권 실행,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 그 대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거기에 종류에 305조 법정지상권, 366조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 별표입니다. 거기다 모두 사건이라고 써요. 모두 사건. 미등기 건물 대지와 함께 있죠. 미등기 건물 요거 미등기 건물 대지와 함께 그랬으면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양수했는데 대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받은 자가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됐습니다. 법정지상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동일 소유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관습법상 쓰세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모두 안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대지와 함께라고 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공동저당 있죠? 무조건 안 되죠. 에? 그래서 동일한 소유 토지와 그 시상 건물에 공동저당 설정한 후 철거되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 그럼 맨 마지막 줄 그때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나머지 이제 판례가 좀 많지만 지금은 자, 오른쪽에 209페이지 보세요. 209페이지 보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있죠?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였다가 어느 하나입니다. 매매, 증여, 교환, 기타 원인, 경매는 그 앞에 강제경매라고 쓰세요. 강제경매, 공매, 대물변제. 근데 단 환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환지처분 밑에다가 환매등기도 쓰세요. 환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환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요. 환지처분이나 환매등기. 이건 제휴입니다.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죠. 요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일 것. 어느 하나가 밑줄이고
그러니까 모두 사건이라고 쓰세요. 모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예? 모두 넘어가 안 됩니다. 매매, 증여, 교환, 기타 원인, 경매, 공매 이거 철거 특이하게 없고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상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에 판례는 이제 지금은 자 보지 않고요.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판례들인데 지금은 그 정도 하고 6번에 구분지상권을 보세요.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이란 그 타인의 토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는 권리인데 구분지상권을 위해 수목소유에서는 안 돼. 수목소유에서는 안 된다. 수목소유에서는 안 된다. 중요하죠? 별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Q 한번 보세요. Q.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틀린 걸 고르시죠. 법정지상권을 법정지상권도 물권이죠. 물권이니까 양도 하려면 매매하려면 등기해야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요거는 2번 뭐냐면 자 요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등기 없이도 이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지상권을. 근데 토지갑이라는 사람 토지 소유자가 병한테 토지를 팔았어. 아니 정한테. 그리고 철거해. 그러면 이 정한테도 토지 산 사람한테도 이 병은 등기 없이도 나 철거 못해. 법정지상권 주장해야 되겠죠. 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 갑한테 지상권 주장할 수 있지만 갑이 토지를 정한테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이해가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철거해. 그럼 철거 못해.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철거당하지 않죠. 그래서 2번 보세요.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해야, 이게 틀렸죠? 등기하지 않더라도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을 주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서도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3번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상권이 성립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요. 지료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자면 법원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소유 토지와 토지가 매매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는데 당사자가 철거 합의했어요. 자, 철거 합의가 없어야 가능하죠? 철거 합의가 없어야 되는데 철거를 한다고 한다면 안 되죠. 철거 합의가 있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이제 지역권으로 갑니다. 지역권. 자, 어떻든 지상권이라는 게 사실은 이용하는 제도가 구분지상권, 담보지상권, 그리고 시험용으로인데 여기 법정지상권은 이제 법정지상권은 판례가 인정하니까 꼭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역권으로 갑시다. 지역권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런 땅이 있다. 이런 땅이 있는데 이런 땅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도로다. 이게 맹지니까 이 땅의 갑지, 을지가 있고 을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갑의 A, B, C 세 사람이고 D, E라는 사람이 공유토지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게 2분의 1, 2분의 공유토지입니다. 그럴 때 갑지의 A, B, C는 을지를 통하지 않고는 도로에 나갈 수 없죠. 그럴 때 우리가 이용한 게 주의토지통행권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 주의토지통행권은 요거는 뭐니까 소유 권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등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 장기간 걸리잖아. 그러니까 자 임차권으로 한다 손 치더라도 임차권은 이게 임차인만 통행하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요 통행을 이렇게 하게끔 지역권을 설정해서 통행지역권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행지역권은 이 갑지의 토지를 위해서 을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지 사람에 관한 권리가 아닙니다. 지역권은 토지에 관한 권리다.
그리고 이 지역권은 목적에 제한이 없어요. 아까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 목적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이게 강이다. 그러면 물을 끌어들인다. 인수지역권이에요. 아니면 이게 전망이 강이니까 전망이 좋으니까 이게 건물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땅에 야 3층 이상 짓지 마라고 관망지역권도 설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목적 제한이 없는 거야. 지역권은. 그 다음에 요 지역권은 이것도 똑같이 지역권 요 땅을 지역권 설정자 A, B, C하고 승역 요 땅을 우리가 요역지라고 하고요. 이 땅을 승역지라고 합니다. 근데 요역지는 일필 전부여야 됩니다. 일필 전부. 승역지는 일부든 승역지는 일부든 전부든 아무 상관없어요. 일부든 전부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계약으로 설정 둘 요역지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가 설정 계약을 합니다. 법률행위로 그럼 등기까지 해야 되겠죠. 등기까지. 근데 법률 규정으로 취득한다. 그럴 때는 등기할 필요 없죠. 근데 단 예외에 우리가 이 경우에 취득해서 A, B, C 세 사람이 이렇게 다닌다. 그럴 때는 다닌다 할 때 조심할 게 요 부분이 다닐 수 있는 거지 요게 점유를 하지 않죠. 요역지 소유자가. 점유를 하지 않잖아요. 다닐 뿐이지 점유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특이하게 만약에 누가 여기를 불법하게 침해를 했어요. A가. 그럴 때 이 점유하지 않으니까 요역지 소유자는 요 지역권에서 반환 청구는 안 되는 거예요. 방해, 제거나 예방만 가능하죠. 또 하나 논점이 하나가 반환 청구 안 된다는 점. 두 번째, 우리가 취득시효인데 20년간 소유사업 평온 공유하고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취득시효 하잖아요. 취득시효에서 점유가 요소잖아. 근데 점유하지 않잖아요. 취득시효 할 수 있느냐. 근데 예외적으로 점유는 하지 않지만 계속되고 표현됐다면 20년간 다닌다면 취득시효 가능하니까 이때는 등기함으로써 취득시효 가능하다.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돼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판례는 인정 안 돼요. 판례는 우리 조문에 떠나서 더 협의로 통로를 개설을 해서 20년간 다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야. 그러니까 판례는 뭐냐면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하려면 요역지 소유자들이 통로 개설해서 계속 표현된 상태가 20년이 돼서 등기까지 해야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표현됩니다. 계속 표현다. 그런데 문제는 취득시효를 자 만약에 여기에서 한 사람이 지역권은 한 사람이 취득하면 1인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는 거예요. 취득은 쉽게 만들었어. 그 말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설정 계약하고 등기해 놓으면 B, C는 지역권 취득합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통로 개설해서 20년간 뻔질나게 다녀서 등기해서 지역권 취득하면 B, C도 취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는 거야. 그럼 역으로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고 그래요. 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이 통로 개설해서 통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 D라는 사람이 중단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못 다니게 만들어서 A 왼쪽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못 다니게. 중단시켰죠. 근데 B라는 사람이 통로 개설로 뻔질나게 다녀서 취득시효 해버리면 A, C가 취득하죠. 그러니까 B라는 사람도 오른쪽 다리 작대기로 후려쳤어. 부러뜨렸죠. 근데 C가 다시 다녀버리면 A, B가 취득해버리죠. 그러니까 C도 손모가지라도 부러뜨려야죠. 못 다니게. 그래서 취득시효 중단은 전원한테 중단시켜야 돼요. 즉 모든 공유자에게
중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중단은 전원한테 해야 돼요. 취득시효 중단은.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설정 계약하고 등기해서 지역권 설정해 놨어요. 취득했어요. 그런데 이놈이 20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해버려요.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근데 소멸시효 완성되는데 20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소멸하는데 이 소멸시효 중단은 이 취득시효가 아니고요. 소멸시효 중단은 한 사람이 중단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소멸시효 중단은 한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계약을 해서 취득을 해놨어요. 근데 19년 364일이어서 하루만 나면 소멸하니까 A라는 사람이 낫을 들고 여기에서 풀을 막 빼고 이 D한테 야 오래간만이네 한 20년 됐지 그러면서 하루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은 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취득시효 중단은 전원한테 중단시켜야 되고요. 소멸시효 중단은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한 사람이 있죠? 소중한 한 사람 없어요? 참 삭막하게 사시네. 소중한 한 사람 있죠? 소중한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랑한다 말할 때는 술 드시기 전에 취중전에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취중전 소중일. 가장 지역권에서 조금 시험 문제에 가장 어렵게 나올 때 취중전 소중건이 나옵니다. 취중전 소중일. 그다음에 한 사람은 이렇게 이것도 이게 한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은 자기 지분에 의해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없겠죠. A, B, C 세 사람이 싸워가지고 지역권 이렇게 통행지역권을 만들어 놨을 때 A라는 사람이 야, 내 지분만큼 다니지 마. 그럼 B, C는 발바닥 3분의 1을 나눠서 3분의 1을 공중부양해서 다녀야 되죠. 네?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 지분에 의해서 승역지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없겠죠. 그죠? 야, 내 2분의 1만큼은 다니지 마. 그러면 2분의 1만 공중부양해줘. 그러니까 요역지 소유자든 승역지 소유자는 공유 부분이라면 자기 지분에 의해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 위기란 말이 나올 겁니다. 위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승역지 소유자가 한자로 쓰면 버릴깁니다, 이게. 근데 승역지 소유자가 요 부분을 관리하기 힘드니까 요 통행, 요 부분을 너희들 가져 해버려요.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가 이 통행 지역권 요 부분을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위기라 그래요, 여기서. 위기를 하게 되면 이 D2가 말이지, D2가 요 통행 지역권 이제 요 부분 아이고 귀찮으니까 너희들 가져. 이게 위기라니까. 위기를 해버리면 승역지 소유자가 포기하는 거지 요역지 소유자가 위기한다면 틀립니다. 이런 게 중요한 이제 핵심적 사항이에요. 교재 보십시다. 291조입니다. 자,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러니까 목적 제한이 없는 거야. 통행지역권, 인수지역권, 뭐 관망지역권, 이거 뒷줄 나왔거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밑줄이고 목적 제한이 없다. 타인의 토지를 승역지죠. 자기 토지, 요역지입니다.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여기서 지료는 지급하란 말이 없죠. 따라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이죠. 통행지역권에 목적 제한이 없다. 이것도 기출입니다. 아까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소목 소유하기 위해서 목적 제한이 있었죠.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하기 이건 목적 제한이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 제한이 있어. 근데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목적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편익을 요하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요역지는 일필 전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편익을 제공하는 승역지는 일부든 무방하죠. 그 다음에 지역권에는 기간 규정이 없어요. 지루의 규정도 없죠. 따라서 유상무상으로 다 설정할 수 있죠. 지역권은 부종성입니다. 양가로 1번에 지역권은 요역지의 부종에서 이전한다. 그 말은 뭐예요? 요역지의 부존에서 이전한다는 것은 요역지가 소유권을 넘어가면은 지역권도 따라온다는 얘기요. 따라온다는 거야. 네? 당연히. 그리고 소유권 이유 권리 목적이 된다. 이게 소유권 이유 권리 목적이 된다는 것은 요 사람들이 지상권을 설정해 줬고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줬다. 지상권자 임차권과도 통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약정에 의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이건 시험자 가장 많이 나오죠. 다른 권리 목적으로 못한다. 즉 다른 권리 목적으로 못한다는 건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지상권에는 여기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역권에는 저당권 설정이 안 돼요. 왜? 요역지를 떠나서는 지역권만 따로 분리가 안 되니까. 근데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 가능해요. 근데 지역권에는 저당권 안 돼요. 왜? 요역지와 분리해서는 안 되니까. 이해가죠? 근데 지상권은 사갈 수 있잖아요. 지상권 사가서 지가 그 땅 이용하면 되죠? 근데 지역권만 지가 사가 본들 뭐 하겠어요? 이 땅이 없는데. 이해가죠? 그래서 지역권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저당권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부종성이라고 하는데 지역권 분리 처분한 저는 허용되지 않죠. 오른쪽에 지역권은 불가분성입니다. 양가로 1번에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죠. 양가로 2번에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중단입니다. 취중이죠. 취중. 그 다음에 모든 공유자 전원이죠. 전원의 취중 전입니다. 모든 공유자 밑줄 치고 전원이라고 쓰시고 취중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인교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이죠. 일자 동그라미, 소자 동그라미, 중자 동그라미. 소중일이죠. 소멸시효 중단은 한 사람이 해버리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보세요.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해서 토지를 위한 지역권, 토지가 부담하는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 공중부양해야 되죠. 4번에 자, 지역권은 배타적 점유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 배제 예방만 되고 반환은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취득시효입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데 통로를 개설해라 그랬죠. 그래서 지역권은 등기함으로써 시효 취득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거기 빈출 조문에 거기 299조 보세요. 299조 찾았나요? 거기 승역지 소유자 밑줄입니다. 승역지 소유자 299조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한다. 이 위기라는 것은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해요.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누가 포기합니까? 승역지 소유자가 포기하는 거죠. 포기함으로써 부담을 면할 수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 Q 두 번째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지역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일필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죠. 승역지는 일부는 가능하죠. 2번 요역지 공유자 1인은 지역권을 취득한 한때는 다른 공유자 취득하죠. 맞죠?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 못하죠. 맞죠? 4번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한다. 요역지 소유자를 뭘로 바꿔야 돼요? 승역지 소유자로 바꾸고 지역권 설정자를 지역권자로 바꿔야죠. 에? 아까 조문이잖아.
위기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포기한다 그랬어요. 야, 너 이거 가져. 이 땅 너희들 가져. 포기하는 게 승역지 소유자가 포기하는 거야. 누구한테? 지역권자에게. 5번 지역권자에게는 방해 배제 청구권과 예방 청구권 인정되죠? 이해갑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전세권으로 갈 겁니다.